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내각 총사퇴 외치고 분권형 내각제 발톱 드러낸 민주당. 네, 민주당이 내각 총사퇴 이런 얘기 하더니 결국에는 분권형 내각제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이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죠. 아마 작년부터 얘기해 왔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명 윤석열 대립 속에서 분권형 내각제 세력이 승리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흘러가게 된 정황으로 온 것입니다. 네, 오늘 박강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갑자기 개헌 추진을 제안을 했고 개헌 특위를 구성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여기에서 핵심은 김진표가 항상 주장했던 거거든요. 네, 김진표가 주장했던 4년 중임제 그리고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인 겁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게 되면은 사실상 권한을 국무총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내각제 요소의 가장 큰 게 바로 국무총리를 국회의원들이 뽑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는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하자, 이거 항상 4년 중임제 이런 얘기를 해왔던 것은 김진표가 해왔던 얘기인데 이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병원에 후송이 되고 그리고 이 상황이 굉장히 악화된 그러한 정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모든 게 드러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윤석열 탄핵 그리고 개헌 두 개를 가지고 압박을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분권형 내각제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권형 내각제를 뭐 분권형 대통령제라든지 뭐 각종 용어들로 이렇게 전개를 해왔던 거죠. 네, 아주 뭐 요즘에 보면 뭐 이렇게 사이렌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여기저기서 막 묻지마 난동이 터지고 또 뭐 비행기가 떼지어 다니고 사회가 아주 불안하고 갈등의 도가니 속으로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박강원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분권형 내각제고, 이 분권형 내각제 이것을 내각제라고 얘기 안 하는 거죠. 숨겨놓고 국민들에게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분권형 대통령제다, 이원 집정부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2공화국 때 내각제 하다 실패했죠. 내각제, 내각 책임제, 이원 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 하다가 실패하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살짝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사실상 분권형 내각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박강원이 여기에도 보면은 이데일리에서 보도한 거고요.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강원 대통령 결선 투표제 4년 중임제 추진,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도입. 네, 뭐 뜬금없이 무슨 개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뜬금없는 게 아니에요. 계획적인 거예요. 디지털 타임스에서 보도했고, 민주당은 국무총리 해임, 내각 총사퇴 요구 이렇게 하면서 내각 총사퇴 요구하면서 이제 분권형 내각제를 전개하고 있는 모습이고, 김진표는 여기 이데일리에 보면은 계속해서 총리 추천제 이거 노래를 불러왔거든요. 그래서 김진표는 항상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또 이 총리 추천제 이거 노래 불렀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도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개헌 위한 임기 단축도 수용하겠다, 헤럴드 경제에서 보도했는데 이재명도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라는 분권형 내각제에 동의한 거예요. 네, 이러한 모습이고, 문재인이 계속 얘기했던 거죠. 분권형 대통령제, 이게 분권형 내각제죠. 네, 또 안철수도 분권형 대통령제 얘기했죠. 이원 집정부제. 네, 이게 바로 분권형 내각제입니다. 이게 안철수도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개헌 논의가 활발해질 거예요. 또 심상정도 항상 얘기했던 게 내각 중심제, 이 의회 중심제를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의당, 그리고 국힘, 또 야당들 급속하게 움직이고 사회단체, 원로들 강하게 움직이면서 분권형 내각제로 밀어붙인다라는 것입니다. 김종인도 계속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해야 한다 노래를 불러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분권형 내각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이거를 계속 추적을 해왔습니다. 추적을 해왔고 이제 이게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박강훈이 왜 갑자기 개헌을 얘기하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데 저는 다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고 이렇게 흘러갈 거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국민들은 이제 분권형 직접민주제를 외쳐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 국회의원 300마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거 도저히 안 된다 해가지고 분권형 직접민주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를 얘기해야 돼요. 저의 적은 저 정치 귀족들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귀족, 그리고 종교 탐욕자들, 왕족들이 다 헤쳐먹을 때 평민들이 결국에는 저항하면서 국민회의를 만들고 나중에는 그 10,000명 정도를 단두대에다가 목을 쳐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녹두장군 전봉준이 탐관오리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많은 농민들과 함께 저 탐관오리들을 향하여 전진했던 것처럼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치 귀족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들은 정치 특권 귀족들이 돼가지고 신라 때 이 계속된 그 당나라에 붙어가지고 특권을 누렸던 그런 성골들, 또 진골들, 또 육두품, 이런 상황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고려 때 건문세족들, 지금 요즘에 윤석열 건문세족들이 날뛰고 있는 거죠. 네, 조선의 이 세도 정치가들, 이 안동김 씨라든지 풍양조 씨라든지 영민씨, 민비, 이러한 부분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일제시대의 친일파들, 미군정 시대의 친미파들, 이렇게 쭉 내려온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북한 김정은이는 독립군이 결성돼서 북한을 민주화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공산당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대응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균형외교, 실용외교를 통해서 국익을 도모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민국은 지금 분권형 내각제로 내달리게 되면은 대혼란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표권을 통해서 외국인들을 이민청을 통해서 재외동포청을 통해서 대거 들여오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외국인하고 계속 밥그릇 싸움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멧돼지가 먹을 게 없으면은 사람하고 먹을 거 갖고 싸우듯이 결국에는 외국인하고 한국인들이 계속 밥그릇 싸움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이 분권형 내각제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분권형 내각제를 전개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빨리 깨어나가지고 분권형 직접민주제, 국민 5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국회 해산도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끔 하고, 대통령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해서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고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았기 때문에 국민이 대통령 국회의원 해임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견제장치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계속해서 세금 내는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국민들은 계속 영양실조 걸리고 빈부격차 속에서 허덕이게 되고, 청년들은 희망이 없어서 저출산은 더 심화되고 자살률은 더 급증하고, 그리고 완전히 우범지대가, 가정도 우범지대가 되고 학교도 우범지대가 되고 외국인 우범지대가 늘어나고 해서 대한민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될 겁니다. 지금 미국 보세요. 빈부격차 얼마나 심하고 빈곤 문제, 마약 문제 얼마나 심합니까? 지금 한국이 완전히 미국의 축소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그리고 저 국회의원들을 몰아낼 수 있는 우리가 분권형 직접 민주제를 외쳐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